당착을 하게 되면은 자 톨비를 100%를 내고 가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당착이다 보니까 악셀레이터를 아무래도 조금 더 밟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90km 풀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연료 연비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물론 급한 일이 있어서 뭐 볼 일이 있어야 그렇게 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당착으로 가면은 그 다음날 2차게 또 오후 늦게라도 짐을 싣고 올라오셔야 돼요. 아니면 내려가시던지 그렇게 해야 뭐 하루 매출이 내가 좀 고생한 보람이 저도 이제 당착을 그 정도로 좀 살짝 했긴 했었어요. 근데 너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져서 아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좀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좀 이렇게 텀을 두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착 관련된 것도 제가 메모를 좀 해서 우리 배차 직원분들하고 우리 또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 고속도로에서는 얼마로 달려야 적당한 속도인가요? 90km로 절대 달리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연비 많이 안 좋습니다. 그냥 중부 내륙 고속도로 솔직히 내비 가르쳐 주면 그걸로 제일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거리상 짧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경부 고속도로가 거의 뭐라 그럴까 평지가 솔직히 많아요. 맞아요. 키로수는 중부 내륙보다 많게는 60, 짧게는 한 40km가 오버가 돼요. 그런데 추풍령 그쪽에만 살짝 언덕이 있고요. 거의 평지예요. 그리고 3, 40km에 거의 휴게소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차선이 상당히 넓죠 또. 네, 상당히 넓고 그리고 특히 이제 비 많이 오는 날, 눈 많이 오는 날은 웬만하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안 타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항상 이게 가까운 거리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차계라고 그러면은 그 구간을 해피 구간으로 설정을 해놓으세요. 해피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경부로 빠지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거기 또 2차선이라 제가 방금 이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13시간을 제가 한번 갇힌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3월 달에 경상권 쪽이 한번 폭설이 한번 내려가지고서는 더구나 경상도는 눈이 많이 안 오잖아요. 그 모든 그 대설 관련된 그 차량이 다 이제 들어간 상태인데 3월 달 초에 눈이 한번 와가지고는 터널 안에서 출애락길이 이제 부딪혀가지고 그 도로가 13시간, 12시간에 제가 한번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약품을 싣고 갔었어요. 제가 제 차량은 이제 무진동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 다행히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13시간을 했고, 야, 그때 당시에 여기는 가면, 여기 2차선이잖아, 거기가. 맞아요. 그리고 공사도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럼 너무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차 싶으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산업용 택배 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거기를. 택배 차가 기차처럼 가요. 기차처럼. 맞아요. 네, 고속도로는 90km로 달리는 것보다는 참 웬만하면은 경부로 들어가세요. 웬만하면은. 그리고 이제 민자도로가 거의 다 민자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통행료도 솔직히 또 싸고. 그리고 키로수는 40km 정도가 오버가 되기는 하지만은 통행료하고 그 다음에 연비 문제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성으로 봤을 때는 경부선으로 가는 게 맞아요. 중부 내륙은 제가 이제 450마력 차량을 운행을 했었는데 예전 차량이라서 그 차량도 한 20톤 실으면은 언덕 올라갈 때가 그냥 힘이 많이 딸려요. 그러면 300마력 차량 같은 경우는 더 딸리겠죠. 한 10톤 이상 실어버리면은 택배 짐 싣고 가도 힘이 딸려요. 언덕이 워낙 많아서. 네, 그래서 연비력으로 솔직히 많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경상도 끝쪽에 가면은 또 민자도로가 또 있어요. 또 신안을 가면은 두 군데 민자도로가 들어가서 통행료를 경부선으로 가는 것보다 한 10,000원 가까이 더 내요. 맞아, 비싼 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경부선으로 다니는 게 좋다. 그리고 인천 쪽으로 가다 보면은 또 민자도로 청라 톨게이트 쪽 거기는 우리 5,000원씩 나가요. 그 옛날에 구도로로 가면은 솔직히 그 돈 안 내도 근데 내비로 치면 꼭 그 길을 가르쳐줘. 왜 그러냐면 가깝거든. 이제 그런 부분도 딱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해피 구간으로 딱 설정을 해놓으면은 거기를 안 가르쳐주거든요. 한 1년 정도 하면 이제 도로에 대한 걸 다 파악이 되셔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되면 안 되고냐. 근데 그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90km로 가시는 것보다는 80에서 85km로 세팅을 해가지고 좀 느긋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탄력 주행을 또 하는 게 좋은데 탄력 주행은 아직까지는 하시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이제 발 컨트롤 하시기가 이건 좀 힘들 것이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또 결정을 했다고 해도 네. 또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또 새로운 거로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은 그때는 또 그것도 충분히 가능을 하니까는 사장님은 우리 배차 직원하고 어떤 분하고는 통화를 좀 많이 하세요? 김동민 주임 김동희 대리하고 그 다음에요? 통화는 거의 우장명 주임 오장님, 오장님 주임하고 네. 그렇게 통화는 카톡은 또 아무래도 카톡은 이제 배차를 주로 배차를 많이 하는 직원이 통화는 하겠죠. 그렇게 좀 가끔 제가 궁금해서 전화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정경기 사장님한테 이제 전화하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늦게 들어가가지고 배차가 2개 양산에서 양산 갔다가 또 와서 양산에서 시험 가는 걸 치러야 되는데 아저씨들이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못한다. 그럴 때 이제 전화하는 거고 뭐 이렇게 절대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저희 배차팀하고 통화도 자주 하시고 뭐 심지어는 뭐 30분, 1시간 가까이도 뭐 통화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얘기 있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배차 직원들이 진짜 고생 되게 많이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도 없이 뭐 저녁 뭐 한두 시, 새벽 한두 시 뭐 이런 거 개념 없이 왜냐면 사장님들 계속 운행하시고 변수가 많잖아. 또 변수가 많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은 꼭 하셔가지고 네. 혼자 헤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 아직 그 경험치가 아직 부족하시니까. 안 저번에도 되고. 윙 찌그러졌을 때 뭐 생각나는 거는 팀장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막 마음은 조급해 죽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근데 그날도 사장님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네. 상당히 조금 드물어요. 그래요? 네, 이게 대부분 좀 먼 데까지 협력업체를 가든지 아. 아니면 우리 한성특장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데 사장님 같이 바로 현장에서 그건 뭐냐면은 사장님 복이고. 그러게요. 저 진짜 이거는 사장님 복이에요. 네, 그래서 또 그런데 그렇게 또 혜택을 또 받으셨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또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 좀 고마워서 여기 엔진 오일이라도 교환을 해. 이런 게 다 사장님 그렇게 이제 복을 쌓으시니까는 덕을 쌓으시니까요 복을 이렇게 받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절대 느긋하게 좀 여유롭게 느긋하게 좀 이렇게 운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로 연수를 할 때 사장님의 성향을 제가 완전히 캐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염려가 되니 요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막 도축 전화 오니까 막 사람 좀 부족해요. 긴장되죠. 팀장님이 알려주신 그거를 제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살아온 그게 있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젊은 애들한테도 막 굽신굽신거리고 이랬는데 나중에 좀 후회를 하긴 하는데 저번에는 또 어떤 아저씨가 제가 처음 가는 길이라 잠깐 뛰어나와서 보고 왔거든요. 5분도 안 돼요. 근데 자기 자리에 차를 냈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막 그러면서 제가 정중히 사과하면서 죄송해요. 저 5분밖에 아니었잖아요. 몰랐으니까 금방 빼드릴게요. 그래도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막 그냥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죠. 덤프차였어요. 그래서 막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죄송한데 그만하세요 하고 이제 뺐는데 그게 잘 하셨어. 계속 나더라고요. 그렇죠. 또 사람이 또 그렇게 한 소리 들으면은 내가 잘못한 걸 수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잘못을 했다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화물차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 그러시는 분들도 이제 극소수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거든요. 맞아요. 좀 여유롭게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때도 조금만 여유 있었어도 좀 이렇게 달랬을 텐데 뭔가 이렇게 계속 조마조마하니까 욕을 해도 거기에 대처도 못하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계속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허당이었나 막 이 정도 생각도 들고. 근데 대부분 기사님들은 물어보면 정말 너무 친절하게. 그래요, 맞아요. 막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게 막 알려줘요.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친절한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요? 진짜
지게차 하시는 분도 본인이 다 알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예, 게 있어요. 그분들은 계속 반복적인 네. 일을 하면서 계속 물어보니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시는 그래서 것 생각을 같아요.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맨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본인에서 특히 이런 이제 삼복도에 더 심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부딪히고 다 기사님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눈치껏 하려고 지게차 분들하고는 되도록이면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사장님 제일 중요한 이제 노선 관련된 거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미팅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운행을 하시고